자,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자, 부산 쪽에 꼬마 빌딩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? 많죠. 유튜브 보면 네. 재송동 요거 복사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볼 수 있게. 하이루루님 질문이네요. 네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죠. 부산 쪽에 꼬마 빌딩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? 유튜브 보면 재송동 CY 부지나 광안리 쪽 많이 나오던데 투자로 괜찮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. 네. 혹시 매물도 있으신가요? 그래서 일단 부산에 지금 꼬마 빌딩 하면 사실 딱 손꼽혀요.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부산이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관광이라든지 뭐 서비스업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보면 이제 해운대, 그 다음에 이제 광안리, 그 다음에 서면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 점포동 라인들, 네. 점포에서 이제 부전동으로 들어가는. 그렇죠. 네. 앞으로는 이제 범천기지창이나 이런 게 좀 되면 그쪽으로까지 서면 상권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고 결국에는 요렇게 정도가 조금 빅3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 북항 쪽 네. 이렇게 남아있죠. 네. 사실 꼬마 빌딩 하면 딱 두 가지로 저는 보입니다. 네. 상가 주택만 상가 건물인지 아니면 업무나 사무 이쪽인지 그렇죠. 뭐 어차피 뭐 토탈해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니까 그죠. 네. 근데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업무용이나 뭐 사무 쪽 그런 꼬마 빌딩이 많을 거고 뭐 아파트나 뭐 좀 핵심 자체가 이제 상권이 좀 탄탄한데 퍼져나가는 그런 네. 지역들은 그러니까 상가 건물들이 좀 많을 텐데 딱 대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들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. 사실 연양 라인도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만 세대가 거의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죠. 거기도 지금 참 웃긴 게 강안리는 한 10% 정도 빠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 고점 대비 연양 라인은 한 2, 3년 시세로 돌아와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동네가 안 바뀌고 있는 게 아니고 바뀌고 있어. 바뀔 예정이죠. 네, 그쪽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이 카운티만 해도 또 4천 세대 이상이고 네. 온천 4구역도 4천 세대 이상이고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데도 또 가성비 좋게는 또 네. 투자할 만하다 이래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 레이 카운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레이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 자체가 크잖아요. 네. 근데 존치 구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네. 뭐 예를 들면 한번 지도 볼까요? 네. 레이 카운티 가겠습니다. 야, 이게 뭐 레이 카운티. 네. 네. 즉석에서 바로 나옵니다. 네, 여기 존치 요- 구역 해봐야 요만큼 파크밖에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으로 하는 현재 상가주택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층에 무슨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꼬마 빌딩을 주로 보는 타깃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는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마 빌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몇 개 없어요. 없어. 네. 근데 양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존치 구역들이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데 빠진 구역들. 네. 제가 바로 네. 즉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주택이나 현재 상가주택을 쓰더라도 현재 저층의 건물 상가로 쓰더라도 얘네들이 고층이나 상가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양정이 좀 사람들이 건물로 꼬마 빌딩으로 좀 눈여겨보는 게 물론 뭐 세대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몇 년간 팍 늘어난 것도 있는데 네. 할 만한 게 있다는 게 그렇죠.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이런 데를 이제 존치구역이라고 합니다. 네. 재개발 구역에서 남은 빠진 구역들, 데. 이런 데들. 저 옆에 상업지. 네, 뭐 성당이지만 네.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가 또 길쭉하게 그렇죠.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네. 이런 게 먹거리가 많고 그렇죠. 그리고 금액이 좀 만만해. 그래서 우리 최근에 본 거는 뭐 3억 후반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또 최근에 거래된 거 8억대도 있었고. 네. 네. 거의 이 지역은 우리 강장군님 전문 지역 아니겠습니까? 네. 맨날 뭐 부동산 건물 매물 보러 다니는 거 거의 뭐 네. 신들린 듯이 다니고 있죠 지금. 네. 성동하고 양정하고 강한 밀락동은 거의 강장군님 전문이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추천도 해드립니다. 네. 네, 추천도 해드리고 강장군님 최근에 추천해드린 거 오픈해도 됩니까? 해도 됩니까? 바로 안 됩니까? 네. 아직 계약 잔금은 안 괜찮습니다. 쳐서.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에 3구역하고 요것만 합쳐도 3,000세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역으로 통하는 요 라인 있죠. 네. 여기에 코너 땅입니다. 제일 좋네. 아, 전체 금액 8억. 네. 네. 근데 이게 좀 핵심이 있는데 코너 땅을 샀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이 물건의 작업 과정이 있거든요. 네. 제가 등기를 떼봤는데 이런 거 더 재밌지. 네, 등기를 떼봤는데 최초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.
네.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. 음. 근데 융자가 없어요. 음. 팔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만나 뵈니까 음. 조금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매도인도 뭐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매수인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서로 좋은 거래가 됐죠. 네. 확실히 강 장군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좀 우연찬 그 경우였지만은 또 그런 매물이 네. 그렇죠. 저도 있었네. 이 물건을 보면 등기를 먼저 떼보는데 융자가 아예 없는데도 갑자기 판다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제송동에 그 사건도 있잖아요. 어제 우리 차량에서 이 이야기했던 3억 이상 깎았던. 아 그것도 있죠. 예, 네, 그것도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 건물을 보고서는 네. 이게 좋냐 안 좋냐 물어보시고 네. 또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냐 네. 했는데 처음에 한 30억 라인에서 네. 26억까지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. 강 장군님이 등기 떼보고 네. 무슨 사정이었죠?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보통 했잖아요. 이제 두 가지인데 융자가 많이 잡혀 있다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매입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금리가 낮았잖아요. 네. 근데 코로나 지금 2년이 경과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분명 네. 힘들어하는 시점이 지금이거든요. 네. 자 그런 거는 가격이 좀 많이 깎입니다.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보유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리고 건물도 튼튼하고 월세도 잘 나와요. 그런데 융자도 없어. 그런데 등기를 떼보면 소유주가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네.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부분에 증여나 입장에서 상속 부분에서 네, 자기가 원하는 자녀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이 싸움이 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팔고 빨리 내가 원하는 자녀한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상황과 원리를 잘 알아야 가격을 잘 깎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차야에서 잠깐 나눴던 그 얘기 잠깐 나눴던 그분도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가보다도 그렇죠. 3억을 더 깎았잖아요. 네, 그분은 이 30억이 나온 걸 27억에 부동산에 소개를 받았는데 26억이면 할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조금 한 23억 불러봐라. 처음에 20억까지 불렀거든요. 네. 근데 아무튼 너무 싼 것 같아서 네. 23억이면 좀 적정 가더라고요. 그런데 23억을 불러서 그게 먹혔어. 결론은 말 한마디로 3억이라는 돈을 좀 아끼게 됐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 10년 이상 지금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뵙잖아요. 저는 진짜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누면 이분이 부자가 될지 아닐지가 좀 보이거든요. 네, 근데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. 내가 쓸 돈과 안 쓸 돈의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미래에 자기의 이제 지식을 쌓거나 그렇죠. 건강 관리를 한다거나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데는 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. 네. 예. 근데 이제 조금 부자가 못 되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데 돈을 아껴요. 자기 개발, 자기 성장에 돈을 아끼고 조금 뭐랄까 지금 당장에 뭔가 유흥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데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미래에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 성장이 맞춰져 있는 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부자가 되더라고요. 네. 예. 그리고 행복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뭐랄까 뭐 우리가 사실 강의도 듣고 책도 사보고 또 좋은 사람 만나는데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해야지 더 많은 게 들어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분도 뭐 한 3억 정도 아꼈었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매물 추천도 해드리고 있어요. 연회원에 한해서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내가 지금 당장 투자 관심 없으시면 좀 천천히 하셔도 되고 네. 지금 당장 투자 관심 있으시면 또 참여해 보셔도 됩니다. 네. 지금 추천, 그렇죠. 네. 광안리 쪽 추천을 드릴 거는 너무 많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매일 부동산을 보러 다니기 때문에. 네.